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재봉 전 국무총리 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는데요. 학교 때 어떻게 좀 제자로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노재봉 총리를 뵌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2번 다녔잖아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다녀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인호 교수님 강의는 제가 여러 강의 들었었고요. 그런데 노재봉 교수님은 외교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학과 과목은 그렇게 듣지 않아가지고 노재봉 교수님 강의를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서클 할 때 저희 서클이 공부를 많이 시킨 서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 제 기억에 사상과 실천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재봉 교수님 책을 이거는 읽어야 된다, 꼭 읽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땐 사실은 굉장히 뭐 막시즘이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산 책은 헤겔, 막스, 레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노재봉 교수님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도 그 학생들은 노재봉 교수님 좀 보수적인 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재봉 교수님 책 읽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읽어봤던 기억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재봉 교수님 책에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프루던스를 강조했다라고 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걸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게 좀 애매한데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도 어떤 이제 모임에서 노재봉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그때 이미 80이 넘으셨던 때였거든요. 강의를 딱 듣는데 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꼭 읽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대가들은요 몇 마디만 딱 들으면은 야,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진짜로 무릎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그때 대학 다닐 때 노재봉 교수님 강의는 무조건 들었어야 되는데, 몇 말씀밖에 뭐 1시간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 통찰력이 아, 대단하시구나. 그다음에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연세에 저런 뭐 이런 좀 불경스럽을지 모르지만 총기라고 할까? 아, 저런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구나. 내가 책으로만 봤었지만 학교 다닐 때 무조건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노재봉 교수가 그 유언 같은 걸 하셨는데, 유언이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노재봉 교수님은 36년생이란 말이에요. 36년생, 저희 아버지도 이제 31년생, 어머니 34년생 이러신데 30년대 태어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젊은 날을 보내신 분이에요. 태어나니까 일본 식민지 아니었겠습니까? 36년생이면 10살에 45년에 10살 아니었겠습니까? 45년에 해방됐고요. 해방된 다음에 5년 동안 그 좌파 우파 그 대립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50년이면 노재봉 교수님 뭐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15살인데 그때 6.25 터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생 지난 때부터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폐허가 된 나라를 본 거죠. 식민지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20대 청년 때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정말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22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이렇게 쫙 커오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쫙 커오는 것에 진짜로 큰 힘을 보탠 그런 분이셨는데,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참 뭐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평안하게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개인사적인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노재봉 총리는 사실은 이제 학식이나 학문적 분야에 있어도 그렇고 경륜, 인품, 특히나 이제 정치사적으로나 국제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 80년대, 90년대 전환기 때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노재봉 교수님이 굉장히 깐깐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뭐 학점도 짜겠죠. 그런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그 외교학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재봉 교수님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들이 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뭐 기억나는 분들만 해도 뭐 김학준 교수 계셨고 이용구 교수 계셨고 다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총리도 하시고 막 그러셨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학자로서 가장 그 깊이가 있던 분은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최고 클래스급의 학자로는 역시 노재봉 교수님이었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노재봉 교수님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했을 때 진짜 놀랐어요. 그 교수님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해? 무슨 뭐 그럴듯한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나 그런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 그때는 진짜 그때가 제일 놀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총리 하셨을 때는 비서실장까지는 비서실장 되셨을 때만큼은 놀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 업적하면 북방 정책 해가지고 그 외교적인 그런 수요 같은 것들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굉장히 이론적인 그 멘토로서 노재봉 그 교수가, 노재봉 총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1987년도 흔히 말하는 대로 직선제 개헌 이후에 민주화 후 전환기 때 이 6.29 사실은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좀 돌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를 그 당시 정치권에게 많이 그 제공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땐 제가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들 보고 이제 공자가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부록이란 말도 있고 지천명이란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꾸로 느껴져요. 40살이 되니까 유혹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그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하는 의미로 그 부록이란 말이 있는 것 같고, 뭐 50에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저 50 훨씬 넘었는데 1000명을 알긴 뭘 합니까? 개코는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한 50살 정도 되면 마치 내가 뭔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 50에도 1000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천명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뭐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실수도 해보고 뭐 이런 가운데, 그런 다음에 지금 노재봉 교수님 그 옛날에 그 말씀하셨던 거, 책에서 이렇게 쓰셨던 거 기억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달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그 범상하신 분은 아니었고 굉장한 통찰력과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짜로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평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련, 구소련과 동구권, 동구 유럽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할 때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88 올림픽, 네네. 그리고 88년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련, 중국 사회주의권과의 한국과의 수교, 그러니까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뭐 미국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한국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관련된 얘기라면 88 올림픽과 이 사회주의권과의 수교, 자유의 물결이 러시아, 소련, 구소련의 어떤 자유 물결이 들어갔던 것, 동유럽 국가에 들어갔던 것, 이게 영향이 꽤 컸다. 네네. 이런 사실도 분석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 아닌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이거를 그 공산주의의 이상은 진짜로 아주 아이디얼해요. 진짜로 이상적이에요. 아니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100이 있다고 해도 100을 갖다가 열심히 다 이렇게 소모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놀고 싶지.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한 10개만 있으면 돼도 10개만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100개, 1000개 갖고 싶지.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이상은 필요한 만큼 그 가져가고 그다음에 일하는 건 능력만큼 한다. 이런 가정이었으니까 그 모순이 이제 처음엔 막 계획 경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체제가 오래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허현준 앵커 이야기한 것처럼 80년대에 더 이상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고요. 84년에 LA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다고요. 서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반목해가지고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자유 진영이 참가 안 하고 LA 올림픽에는 공산 진영이 참가 안 하다가 88 올림픽에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그 비로소 다시 한번 그런 올림픽이 됐던 건데 그러한 영향이 사실은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재봉 교수나 아니면 뭐 이인호 교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세상 사는 게 이렇다라고 그때 그분들이 연세가 한 40대 정도 되셨겠죠. 근데 이제 20대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뭐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재분 정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도 여러 이제 업적이 좀 있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좀 정법전에서 혹시 노재분 총리 좀 다룰 건가요? 오늘은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을 때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노재봉 전 총리 별세했다는 소식과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